구독, 좋아요. 그래서 문학 한번 해볼게요. 문학, 이번에 문학이 조금 연계된 제시문이 좀 있었죠. 일단 뭐가 연계됐었냐면 무사와 악사가 그 선호특강에 나왔던 제시문이고요. 그 김광옥의 윤리유곡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채봉관별곡은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요즘 그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대장간의 유혹도 다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연계가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되게 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학은 조금 빨리 볼 수 있었던 그런 제시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의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왔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그런 학생들은 그 연계 교재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18에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사와 악사죠. 자, 무사와 악사는, 자, 일단 문학이 나왔다, 그래서 특히나 소설이 나왔다 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인물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물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그냥 상황 파악이라고 봅시다. 자,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인물이 지금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자, 요 정도 파악하시는 게 이제 아주 기본이죠. 자, 기본이고, 거기다가 배경과, 자, 소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보통 일반적으로 소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걸 찾는다 생각하고 읽으셔야 더 빠르게 읽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등장인물들이 누구누구 등장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범이 등장을 하죠. 자, 기범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규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가 기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이고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인칭 시점은 자기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관찰자가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게 강하게 얘기할 때도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그래서 네가 일기를 어떻게 하냐? 내깐 게 뭘 한다고 감히 일기를 입에 올리느냐? 자, 이거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자, 앞에 부분이 지금 과거를 회상한다. 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지금 일규의 장례식장에서 기범의 기행을 지금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얘가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중략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략 뒷부분은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누구도 죽은 거냐면 기범이도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일규는 그 전에 죽었고요. 기범이가 그 다음에 죽었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나는 이 기범이의 그 전에 행적을 찾아서 기범이가 있는 곳에 가 있는 이 현재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의 대화는 누구냐면 이 저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기범이가 떠난 곳에서 기범과 함께 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기범의 과거 행적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저라고 하는 인물과 자기를 저라고 부르는 그 인물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해서, 자, 니은 부분을 보시면 더구나 이리로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고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라고 했으니까 뭔가 굉장히 성격의 변화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죄 짓고 숨어 사는 사람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외모 때문에 외모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의심을 받겠죠. 자, 의심을 좀 더 이렇게 강화했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묘한 철학이라고, 자, A 부분이, 자, 이렇게, 자, 읽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인트를 찾았으면 여기 기호, A, 기억, 이런 부분을 약간 중심으로 읽는 게 좋죠. 약간 띄엄띄엄 읽는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A의 묘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묘한 철학이 뭐냐면 여기 디귿에 나와 있죠. 모두 썩어야. 썩으려면 완전히 철저하게 썩어야 새로운 정화가 된다. 그래서 이 기범이는 약간 뭔가 썩은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더 썩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와 대비되는 인물이 일규라는 인물이었는데, 일규는 뭔가 세상을 깨끗하게 바꾸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거든. 그래서 얘를 자꾸 파멸시키는데 이 기범이가 되게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의외였겠죠. 그러니까 일기의 장례식장에서 기범이가 일규를 배신했는데 이 기범이가 막 슬퍼하는 걸 보고서 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 새끼 왜 저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 리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 기범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풀린 겁니다. 왜냐면, 얘가 세상을 완전히 썩게 만들어서 정화하고 싶어 했던 거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해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일규가 없어지고 나서 얘가 딱 사라져 버렸었잖아요. 사라져 버린 게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음에서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여기서 이 당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당신이 3인칭 제귀대명사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 기범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기범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A 부분에 가보시면 내가 다시 예전에 그 기범이가 했던 그 기행 요설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요설을 떠오르는 겁니다. 떠올리면서 그래서 기범과 일규가 만나면 그렇게 폭발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 2번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1인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1인칭입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를 했다. 누구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는 내용이죠? 기범에 대한 평가. 그래서 2번 보기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보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꿀밤 때리세요. 자, 19번에 서사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른 겁니다. 자, 4번이었어요. 뭐가 틀렸죠? 자, 그는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약간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X를 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X를 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뭐가 틀렸죠? 약속이 틀렸죠. 얘가 언제 약속을 했어요? 나 떠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X를 칠 수 있는 것. 자, 그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죠. 사실 결국에 수능 국어는 OX 퀴즈예요. 그쵸? 근데 OX가 보기 하나하나만의 OX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기 1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요게 O, X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쪼개서 얘는 O, 얘는 X.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쪼개고요. 거기에 대해서 OX를 잘 판단하는 것. 그래서 아닌 걸 명확하게 잡아내는 능력, 그 능력이 사실은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고요. 자, 20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자, A에 대한 나의 이해. 자, A가 뭐였어요? 묘한 철학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묘한 철학에 대해서 얘가 이해를 하면서 얘가 기범이가 그렇게 기행을 일삼고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배신을 하고 막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자,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했다라고 했는데 이 보기 써 있는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 세 번째 줄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동일시의 상태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기범부의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는 상대를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규와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에 꼴대가 같은 거야. 꼴대가 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굉장히 상반되고 다투었지만 결국에는 맞닿아 있는 사람인 거죠. 얘는 이쪽으로 달려서 오는 사람이고 얘는 이쪽으로 달려서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간에서는 다 양쪽 끝에 있으니까. 그래서 5번 보기에 보시면요. 기범의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이건 그냥 내용에서 그게 아니에요. 기범이가 일규를 배신했단 말입니다. 자, 얘가 기자였을 때 일규를 도와주기로 해놓고서 사실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참 잘못했다는 그 표현이겠죠?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이다. 자, 이것도 틀렸죠?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어쨌든 그게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한다.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은요. 기범이는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무사와 악사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